어쨌든 최소한 변호사의 터치는 거친 것 같아. 일단은 저는 이 사과문의 시작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성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인이 뒤에 숨으면 절대 안 된다, 앞에 무조건 나와서 본인 책임이다를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소믈리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소믈리에 포지션에서 배제를 하면 대체 뭘 한다는 건가? 이게 약간 좀 뭐예요? 이 사과문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요, 사실엔 관심이 없어요. 톤앤 매너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캐비넷 여는 우리 검사님의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아주 정확한 시각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바로 야식 영상을 올렸어요. 아, 그럼 기싸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보 검사가 하듯이 하나 캐비넷 열고 이제 바로 또 다음날 뭐 여배우 마약 스캔들 열고 이런 것처럼 야식을 뿌려서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어때? 이렇게 지금 맞을걸요? 한국에서는 사과 한 놈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내가 팰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잡아떼는 데까지 잡아떼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변호사들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안성재 셰프의 와인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1편을 찍고 나서 또 와인킹이라는 와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이 사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안성재 셰프가 다시금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 사과문이 적절한 사과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실체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또 2편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인킹의 주장은 1층에 손님이 병째 주문한 와인이 따로 있었다. 근데 그거를 2층 그 해당 손님에게 문제가 생기니 조금씩 이렇게 나눠줬을 뿐일 거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주장인데, 안성재 씨의 주장은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그냥 나란히 병을 놔뒀다가 단순한 실수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인킹이 말하고 싶었던 요는 이런 굉장히 비싼 파인 다이닝에서 와인으로 약간 장난을 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고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인 것 같거든요. 와인 잔으로 시키면 사실은 따르는 걸 와서 보여주진 않고 그냥 이렇게 잔으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 이겁니다라고 말은 해주지만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 무언가일 수도 있으니, 이런 파인다이닝에서의 고객들이 당하는 약간 사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와인 사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냐라는 거를 좀 찝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는 이 와인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은 소믈리에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1층에 바틀째로 다른 손님이 구매한 거를 갖다가 이 2층 손님한테 3잔씩이나 서비스를 했다라는 건데, 1층 받는 손님은 몰랐을 거며, 그렇게 되면 1층 받는 손님도 이미 참전을 했을 거예요. 나 그때 1층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급하게 또 2000년짜리 거를 또 따가지고 또 밑에 또 급하게 또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층에도 2000년도 빈티지가 있었고 2층에도 2000년도 빈티지가 있었고, 그러면은 왜 그 소믈리에가 1층에 있는 남의 손님 걸 가다가 이 손님들한테 제공했을 거냐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억측이다. 핵심적인 거는 1층에 밭돌로 시킨 사람이 있냐 없냐, 여기가 갈림길인 것 같아. 결국에는 성변님 저번에 말씀한 대로 포스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누가 등장하면은 끝날 일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파장이 돼서 그렇게 안성재 셰프가 전면에 나오지 않다가 이틀 만에 바로 이제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아니, 나 근데 이 사과문을 딱 보자마자 사실은 되게 너무 뿌듯했다. 왜냐면은 우리가 1편 때 내가 구두로 이렇게 풀었잖아요. 앞에 봐봐요. 안성재입니다. 최근 저희 업장인 모소에서 발생한 미흡한 서비스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소에서 발생한 이 마땅히 제 책임입니다. 저로 인해서 큰 실망을 느꼈어요. 해당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끝에 보세요.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레스토랑의 본질과 외식업 종사에서 올바른 자세, 음식과 고객 향한 진심을 맞지, 그 초심을 지키며, 이거 내가 구두로 읊었던 거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저희가 한 거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변호사의 터치는 거친 것 같아. 내용을 봤을 때 변호사의 터치는 거친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 사과문의 시작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성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인이 뒤에 숨으면 절대 안 된다, 앞에 무조건 나와서 본인 책임이다를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저의 업장인 모수에서 발생한 미흡한 서비스로 이제 사과드린다,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시작 부분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모수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제 책임이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실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 내 책임이다, 저희가 이제 코치한 대로기도 하고 아주 정확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사과문 초입부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 이 사과문의 주체는 누구고 내가 이 사태의 책임자요 하면서 전면에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상심감이 크셨을 어느 특
직전 분께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런 점에서 보면 2차 사과문은 그런 기준에는 좀 더 부합하는 사과문이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해당 테이블 손님은 4분이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7장 코스, 3분이 이제 4장 코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읽다가 약간 집중도가 흐려졌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7잔 페어링 와인 이름이 이제 뭐 도맹주, 뭐 꼴리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7잔 페어링 코스의 와인 이름이 먼저 나와서 약간 집중력이 확 흐려졌거든요. 7잔 코스 와인 이름이 먼저 나올 이유가 없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000년, 2005년인데 어려운 이름이 이제 갑자기 슉 나오면서 아 여기는 대충 봐라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여기서 약간 집중력이 흐려졌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게 사과문의 또 특성에 기인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과문을 항상 쓸 때는 우리 내부자를 위한 달래기용으로 좀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오너 셰프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너희 직원들의 입장에 이 정도는 해명하고 있다는 내부 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를 좀 길게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내부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달래기용으로 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뒤에서 이제 나와요. 이제 2000년을 제공해야 됐다. 근데 이제 소믈리에가 실수로 이 부분이 이제 실수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거죠. 2000년 대신에 2005를 서빙을 했고 설명도 이걸 드렸다. 그랬는데 고객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순간 그때 알아채가지고 아 이거 2000년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실제 서빙된 와인과 다른 2000년 와인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렸다. 근데 이게 1층에서 뭐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은 2층 백사이드 공간에 나란히 놔뒀는데 거기서 이제 따르다가 단순 실수가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결론을 따지고 보면 1층에서 누가 시킨 사람 없고 그냥 따랐다는 건데 저는 이게 뭐 100% 정말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물론 CCTV는 우리한테 공개는 안 했지만 전 3스타, 현 2스타에서 와인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를 이렇게 모아두고 올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따라와서 나가는 거가 맞을 것 같은데 와인을 그냥 이름별로 뒤에 창고 뭐 창고 같은 거 준비하는 곳에다가 그냥 놔두고 그거를 그때그때 보고 이렇게 따랐다는 거잖아요.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관리적 측면에서 와 이렇게 좀 주먹국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좀 놀랐고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여기 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소믈리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와인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의 실수로 인해 2000년과 2005년 빈티지를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실수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네가 2000년도 2005년도 다 맛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고객이 폭발할 만하죠. 이거는. 뭐 이 사람 딴에 전화 이복의 느낌으로 이제 아니 뭐 이왕 된 건데 뭐 근데 보통 공감하기 힘들죠 이미. 어때요? 사실관계는 이 변호사님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실은 진짜 CC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포스기를 보거나. 근데 지금 뭐 양쪽 다 그냥 말만 하고 있으니까요. 와인킹 그분도 어쨌든 추측을 하고 있고 안성재도 입장 즉 주장을 그러니까 사실관계다라고 밝히는 형태를 취했을 뿐 사실상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거여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좀 반대적인 이제 입장에서 좀 봐보면 현재 안성재 셰프가 해명을 한 대로 2층 백사이드에 나란히 있던 게 잘못 그냥 들고 나가서 했던 거지 1층과는 무관하다라고 할 거였으면 도대체가 왜 당시에 소믈리에가 아무리 당황을 한들 그냥 가서 2000년 걸 집어오면 돼요. 근데 왜 1층 손님이라는 말이 나왔냐는 거죠, 제 말은. 뭔가 1층이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변명을 굳이 위험한 1층 손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안 맞죠. 왜냐면 일단 1층에 실제로 손님이 있었다고 하면 연관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1층 손님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층 손님 모르게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해버렸으면 아니면은 소믈리에가 만약에 보관자 지위가 된다라고 하면 뭐 횡령일 거고 두 번째 때 굳이 그거를 지우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건 법률적 이슈로부터 벗어나고 그냥 단순 실수로 가져가서 그냥 욕먹고 끝내야겠다라고 하려는 저는 의도가 좀 보인다고 봐요. 페어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뭐 와인을 준비하는 공간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 세트로 이렇게 딱딱딱딱 구비를 해놓지 그게 뭐 중간에 2000년도께 나가야 되게 2005년도께 나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와인 페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세트로 갖춰놨을 테니까.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게 2000년 걸 제공해야 되는데 뭐 다른 연도 걸 제공했다. 이거는 마치 저희 집은
혹은 이거랑 이걸로 한우로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해놓고서는 안에 들어가서는 육으로 막 만들어갖고 나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소믈리에가 이런 것까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한다라는 거죠. 소믈리에가 체크를 안 했다기보다는 소믈리에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빈티지를 따지지 않는 무슨 일반 뭐 1865나 몬테살파 이런 것도 아니고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와인들이라면 몇 년도 빈티지가 몇 병을 갖고 있는지는 보통 많이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집에 대충 뭐 좋은 와인들은 몇 년도 빈티지가 어느 정도 있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페어링 하기로 한 그 와인이 부족해서 뭐 다른 와인을 내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임의로 내온 다음에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에서 서빙되고 있는 와인을 갖고 와서 이거를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거는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그냥 고의에 의한 궁금한 거는 진짜로 포스기에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그 다음에 1층에 바트를 시킨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평소에 이런 곳들은 제가 다른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프랩이라고 하죠. 매입해서 들어오면은 그 재고도 다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와인도 분명히 몇 년산 몇 병이 재고가 있고 언제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기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기록을 보면 2층 백사이드 1층 백사이드에 몇 병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언제 떼와서 들어왔는지 병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그날 2000년도랑 2005년도가 백사이드에 양쪽에 다 있었는지 아니면 뭐 2층에는 없고 1층에만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1층 손님이 없었다고 하면 1층 백사이드에서 갖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할 여지가 좀 있다. 근데 이제 사과할 때 그런 기록들을 깔 수는 없죠. 다 까진 않잖아요. 네. 보통 CCTV를 뭐 물론 보여주면은 딱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저는 사실 요 케이스 조금 다르게 소믈리에가 약간 같이 따라오는 꼬리사과문을 저는 같이 썼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상식적이지 못했던 이유, 내가 왜 1층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게 됐는지. 사과문 전반부는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중반부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대책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고객님의 와인을 담당하는 소믈리에 포지션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제 철저히 관리하겠다, 초심 잃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후반부 대책이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맞는가, 뭘 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경위서를 쓰게 한다는 건 이제 회사에서 뭐 지각해도 경위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징계, 감봉 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가 아니라 이제 소믈리에 포지션에서 배제하는 조치, 이거는 언제든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소믈리에한테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 뭔가 소믈리에 단독적인 실수가 맞냐, 이제 이런 의문감이 이 부분에서 약간 들어요. 사과문을 하던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닐 거면 이 경위서라도 저는 첨부를 했어야 된다 봐요. 그러면 사실관계랑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자피를 보면은 좀 짠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성이 느껴지고. 근데 이걸 자꾸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병을 헷갈렸어요 라고 하면은 뭐 구조적으로는 진짜 허접하지만 그래,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믈리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소믈리에 포지션에서 배제를 하면 대체 뭘 한다는 건가? 이게 약간 좀 뭐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꼭 뭐 징계 감봉 이런 게 아니었어. 이분이 초반에 막 출자도 같이 하셨고 뭐 이래서 약간 핵심 멤버여서 뭐 자를 수가 없다, 뭐 이분을 모시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1편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이 단기간 내에 어떠한 뚜렷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짓말일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의견서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홍보 담당 검사로서의 경험을 좀 녹여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걸 이슈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슈라는 게 한 번 터지고 나면은 이게 이륙을 하거든요. 한참 뜨다가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슈 잠복기에 들어가요. 그때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1차 사과문이 이슈를 연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이슈를 더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는 어떻게든 진화용으로 하고 최소 사실관계를 흐리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과문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요, 사실엔 관심이 없어요. 톤앤 매너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캐비넷 여는 우리 검사님의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아주 정확한 시각입니다. 사실관계 안 중요하고 다른 캐비넷 열면 되고. 중반부에 사실관계 이렇게 길게 깔았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비를 시켜버리고, 사실은 이거 읽어보는 일반 우리 네티즌들 관심 없을 거라는 거 알고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들 이렇게 뒤로 뺀 거잖아요. 이따가 지쳐. 뭐 소믈리에는 그렇다 쳐. 너는 뭘 책임질 건데라는 댓글들이 막 달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사항은 대충 두루뭉술하게 보직해임 했습니다. 그거는 서구행국으로 이미 그게 나왔죠. 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안성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과문이 이제 이게 마무리 지으려면 상대한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살과 뼈를 잘라내는 부분에서 감동을 주거든요.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지금 그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 아, 좀 짠해 보여야 되는데. 네, 소믈리에를 어떤 징계를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다시 재정립하는 기간으로 2주간 휴업을 하고 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보다라는 이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내가 살을 덜어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감동이 덜한 거야. 배제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도 했지만 소믈리에가 소믈리에 푸진에서 배제를 하면 그래서 송무 변호사가 송무에서 배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좀 사람들 뭐 노는 거냐라고 하니까 차라리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수라서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배제하고 주방으로 보내서 설거지를 담당하게 했다. 뭐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하도록 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빕스 같은 데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사실 서버들 있잖아요. 백이라고 실제로 불러요. 근데 거기서 좀 누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무전으로 바로 땡땡님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백 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설거지만 해야 돼요. 이제 서버를 못. 약간 돌을 닦는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약간 유배 보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드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되니까 되게 치욕스러워. 보낼 힘이 없나 아니면은 그렇게 투자자가?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인가 뭐 근데 아직 사실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조치가 오히려 민심을 잃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도 저는 충분했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 그래도 법적으로 잘 다듬어진 내용이고 변호사 감수는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로 내 잘못이다 쓴 거는 뭐 훌륭하게 잘 쓴 사과문 같은데 이제 가운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들이 보인다는 거. 아까 어려운 뭐 7잔 와인을 굳이 맨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왜 헷갈렸는지 두 와인을 왜 헷갈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이 그냥 뒤에 뒀는데 실수로 했다 이렇게 좀 퉁치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는 이 사실관계 중반부가 좀 아쉽고 하반부에 나에게 뼈와 살을 깎아내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 뭐 2주간 쉬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던가 한 달간 리뉴얼하는 작업을 거쳤다던가 소믈리에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 부분만 좀 아쉽다. 전체적인 구조는 뭐 괜찮지만 이게 진실이면 그걸 차라리 까고 사이드에 사진이라도 하면서 원래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 실수가 발생한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뭐 이런 관리하는 그런 뭐 이런 걸 놔서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거죠. 와인병을 7개를 따다다다. 나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게 이 표현을 보면은 백사이드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소믈리에가 와인 서빙 직전 온도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며 세상 전문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와인 서빙 직전에 온도와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해놨는데 그 뒤에 보면은 공간에 당시 2병이 나란히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 보이는 말들은 완전 앞에 써놨는데 실상은 보면은 그냥 뒤에 2병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믈리에가 보고 이렇게 따르나 봐. 앞으로는 4잔짜리 덱을 하나 만들고 7잔짜리 덱을 만들고 그걸 해서 사진을 같이 올려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이슈는 많이 좀 지워지긴 했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1층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버리면 진짜 절도나 횡령 문제도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2층 사람에 대한 사기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1층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바로 야식 영상으로 올렸어요. 아, 그럼 기싸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보 검사가 하듯이 하나 캐비넷 열고 이제 바로 또 다음날 뭐 여배우 마약 스캔들 열고 이런 것처럼 야식을 뿌려서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어때? 이렇게 지금 맞을걸요? 그러면 열받죠. 갑자기 또 야식 영상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 지금 뭐냐 갑자기. 의문이 확실히 드네요.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그 같이 함께하던 이제 백종원 대표가 그런 식의 뭔가 기싸움을 하면서 점점점 나락으로 가는 걸 이미 옆에서 봤을 텐데 내부에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겠죠. 이때 주눅 들면 안 된다. 더 치고 나가야 된다. 일부 이해돼요. 한국에서 이런 말 있죠. 한국에서는 사과 한 놈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내가 팰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잡아떼는 데까지 잡아떼야 된다. 사실 용서하지 않는 문화도 일부 있어.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근데 한국은 이제 주먹을 쥐는구나. 나락 갈 때까지 욕한다. 권리를 얻었다 이제. 봐봐 잘못했잖아. 나락도 락이다 이러면서 이 말을 참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인플루언서 이제 의뢰인님들 많으니까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은 막 이거를 빨리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 이거 변호사님 이거 빨리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닥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정제되지 않고 다듬어진 사과문이라든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2차 사과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하기 전에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제출을 하는 것을 한 번에 제대로 해서 끝내는 게 낫다. 맞아요. 그렇죠. 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이제 잘 뭐 마무리 될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